안녕하세요. 최윤규입니다. 저는 공공기관에서 31년 근무를 하고 정년 퇴직해서 지금은 전직 지원 컨설턴트로서 생애 설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영상은 2시간짜리 생애 설계 강의를 10분 내외의 소제목으로 잘라서 총 11개의 강의가 시리즈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코로나와 베이비 부머의 버킷리스트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코로나 버킷리스트, 좀 뜬금없죠. 그런데 버킷리스트와 코로나 사이에 해외여행을 살짝 끼워 놓고 보면 버킷리스트, 해외여행, 코로나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또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 생애 설계 강의의 인트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강의를 할 때도 코로나와 영화 버킷리스트 이야기를 화두로 던지고 강의를 시작하곤 합니다. 우리가 버킷리스트라고 하면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 또는 해야 할 일들을 적어놓은 목록이라고 정의를 하죠. 영어로 kick the bucket, 직역하면 버킷을 차버리다 지만 죽다라는 뜻이 되죠. 여러분 버킷리스트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잭 니콜슨하고 모건 프리만 나오는. 네, 아직 안 보신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네요. 영화에서 잭 니콜슨과 모건 프리만은 우연히 같은 병실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의료 재벌인 잭 니콜슨과 자동차 정비 기술자인 모건 프리만은 각자 살아온 인생만큼이나 서로 다른 성격으로 처음에는 자주 다투고 티격태격합니다. 그러다 두 사람 모두 1년여의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게 되고 밤마다 아파하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조금씩 서로에게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 날 모건 프리만이 끄적거리다 꾸겨버린 버킷리스트를 잭 니콜슨이 우연히 보게 되고 두 사람은 의기투합해서 모건 프리만의 버킷리스트를 한 줄씩 한 줄씩 실행하고 지워가면서 인생의 마지막 시간들을 행복하게 보냅니다. 그러다 운명의 시간은 다가오고 모건 프리만이 먼저 죽음을 맞이합니다.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더 이상의 스포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안 보신 분들은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잔잔한 여운을 남겨줍니다. 영화를 보면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버킷리스트를 실행할 수 있는 경제력입니다. 영화에서 잭 니콜슨은 의료 재벌로 나옵니다. 두 사람이 입원했던 병원도 사실은 잭 니콜슨 소유였죠. 모건 프리만의 버킷리스트를 실행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아프리카 사파리도 가야죠. 히말라야도 가야죠. 유럽의 특급 호텔에 투숙해서 파티도 열어야죠. 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잭 니콜슨의 무한한 경제력이 뒷받침되었죠. 그래서 가능했습니다. 조금 비현실적이긴 합니다. 말 그대로 영화 같은 얘기죠. 근데 분명한 것은 죽기 전일지라도 경제력 있는 친구를 만나는 것은 행운입니다. 경제력 있는 친구라고 해서 반드시 잭 니콜슨 같은 재벌일 필요는 없죠. 그냥 친구들끼리 즐겁게 마신 소주값 정도 낼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제가 퇴직하시는 분들에게 생애설계 강의를 하면서 현장 실습이나 과제로 자신만의 버킷리스트를 한 10가지 정도 작성해 보라고 하면 보통의 경우에는 7, 8가지는 여행, 특히 해외여행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나라 어디에 가고 싶고 무엇을 보고 싶고 타고 싶고 먹고 싶고 사고 싶고 등등등 대부분 해외여행과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제 버킷리스트 중에서 2가지 말고는 대부분 해외여행을 가야 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제 버킷리스트 중에 오로라 내 눈으로 직접 보기가 있는데요. 이것도 북극권 고위도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유럽 쪽으로는 저 물가 비싸기로 소문난 아이슬란드나 노르웨이까지 가야 하고요. 북미 쪽으로는 알래스카나 캐나다 북부까지는 가야 합니다. 또 간다고 해서 바로 볼 수 있나요? 오로라 현상이 안 나타나면 며칠씩 추위에 떨면서 기다려야죠.
또 그러다 보면 체류 비용 늘어나죠. 아무튼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시간 있고 경제력이 뒷받침이 되면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여행, 특히 해외여행일 것입니다. 해외여행 말고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남성분들은 요즘 골프 많이들 좋아하시죠. 여성분들은 가방 사고, 액세서리 사고, 구두 사고, 옷 사고, 쇼핑 좋아하십니다. 그럼 해외여행이나 골프, 쇼핑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을까요? 제가 두바이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던 때입니다. 부임해서 1년 정도 근무하니까 중동 지역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돈이 조금 모아졌겠죠. 2년차 여름 휴가철이 되어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자기, 우리 이번 휴가 때 유럽 여행이나 갈까? 아니면 뭐 그 돈으로 자기 가방이나 하나 사던지. 아내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이내 입을 엽니다. 자기, 유럽 여행 가서 가방 사주면 안 돼? 허걱. 방금 전 질문. 해외여행, 골프, 쇼핑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네, 맞습니다. 해외여행 가서 쇼핑하는 것. 그럼 남성분들은 네, 해외여행 가서 골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유럽 여행 다녀온 사진들입니다. 없었던 일로 하려다가 유럽 여행으로 합의를 봤었죠. 좌측 상단은 영국의 스톤헨지, 그다음에 하단은 프랑스 북부 해안 노르망디 지방에 있는 몽셴 미셸이라는 수도원이고요. 우측은 쉬농서성을 비롯한 프랑스 르와르 지방의 고성들입니다. 해외여행, 사실은 누구나 다 좋아하죠.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감당할 수 있는 부채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다 갚고 나면 잊혀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돈을 빌렸던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사랑하는 가족, 좋아하는 친구들과 만든 아름답고 소중한 추억은 여러분들 가슴속 깊이 오래오래 남게 될 것입니다. 요즘 금리가 자꾸 올라가고 환율도 올라가서 돈 빌리기가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여행 비용은 뭐 집 살 때만큼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되겠죠. 결국은 각 개개인의 선택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느낀 두 번째 생각은 버킷리스트의 실행 시기입니다. 영화에서 잭 니콜슨과 모건 프리만은 너무 늦게 시작을 했죠. 1년이라는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고 나서야 말 그대로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한다? 어떠세요? 너무 늦지 않았나요? 미리미리 조금이라도 젊고 건강할 때 시작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야 여행을 가도 하나라도 더 보고 신나고 재밌고 즐겁지 않을까요? 여러분, 인생의 남은 시간만큼은 그것이 일거리이든 여가나 취미생활이든 지금부터는 하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들만 하십시오. 친구들과의 관계도 만나면 유쾌하고 즐거운 친구 중심으로 관계를 유지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가 비즈니스 경제, 영화 공연 같은 문화생활, 교육, 스포츠, 종교활동, 여행을 비롯한 여가활동 등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서 전방위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여행업계, 항공업계, 숙박업계 등 해외여행과 관련된 관광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국가 간 이동이 불편해지면서 여행객이 줄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항공편도 줄고 숙박업, 여행업 등 관련 비즈니스들이 언제 깨어날지 모를 기나긴 동면에 들어갑니다. 이제 코로나의 공포와 함께 산 지도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버킷리스트를 지울 수 있는 시간이 3년이 훅 날아가 버린 거죠. 너무 아깝지 않나요?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시작합시다. 저는 그래서 내년 2023년에는 히말라야를 제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2018년도에 고등학교 친구들 3명이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 트레킹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너무 좋아서 2020년에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 쪽으로 다시 한번 가기로 했다가 코로나로 인해 무산되었었죠.
내년에는 고등학교 친구 6명, 더 많은 친구들이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트레킹에 합류하기로 돼 있어서 많은 기대가 됩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각국이 방역을 위해 까다롭게 만들었던 검역 절차를 완화하거나 원상으로 돌리는 추세이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의 왕래가 잦아지면서 항공편도 늘어나고 관련 산업도 활기를 찾게 되고 여행 비용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베이비 부머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경주마처럼 앞만 보며 달려오면서 자신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명예, 돈, 가정, 모든 면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친구들이 비명에 가는 사례들을 보면서 죽음 앞에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못했던, 하고 싶었던 일,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를 한 줄 한 줄 지워나갈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시작합시다. 다음 시간에는 2강 65세 내가 청년이라고? 라는 제목으로 인구 고령화와 베이비 부머의 퇴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유익하고 재미있는 컨텐츠 개발과 영상 제작을 위하여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